이정원에서 진행하게 될 송하의 속점의 이정리입니다. 오늘은 2018년 12월 28일인데요. 오늘 저희 송하의 속점에서 첫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정원을 소개합니다. 노란 바탕에 이 글씨는 이로울 이자입니다. 날카로울 이자라고도 하는데요. 벼 이삭이 가을이 되면 익어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글씨는 벼 화자로 쓰이지요. 칼 도자를 붙인 게 왜 이로우냐? 벼가 익어서 고개가 이렇게 숙어지면 가을이 되죠. 가을 들판에서 칼로 베서 수확을 해서 창고에 집어넣으면 이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글씨는 이로울 이자도 되고, 또 벼 이삭을 썰을 내면 날카롭지 않으면 썰어서 수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날카로울 이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정자는 고들정, 지킬정, 바를정 다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겨울이면 씨앗들이 땅속에서 꽁꽁 숨어 있는데요. 그때 그것을 굳게 지켜내는 것, 또 봄을 기다리는, 때를 기다리는 그 작용을 해주는 것이 이 정자를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점복자의 조개 패변입니다. 점복자의 조개 패변은 점을 치는 도구를 뜻하는 것입니다. 해서 중국의 경학자 허신은 정자를 정은 점야라 라고 하였습니다. 곧 이 정자는 굳게 지키다는 뜻과 점을 친다 라는 두 가지 뜻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은 보통 당호에는 여러 가지 재라든가 가라든가 헌이라든가 그래서 그 집의 이름을 그렇게 써 붙이는데요. 주로 원이라고 쓰여져 있는 집들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서 병원을 간다, 또 내가 감사를 받을 때 감사원으로 간다, 뭐 더 무서운 거 국정원이죠. 이렇듯이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집의 이름은 원자를 붙여서 이정원은 이롭고 굳게 바르게 지키는 집이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날카롭게 점을 치는 집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송하 이정님을 소개합니다. 저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도 같아서 제가 저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1990년부터 명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운곡 선생님께서, 참고로 운곡 선생님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자면 적전수 집주 강해라는 책을 번역하셨고 감매역수를 감수하셨습니다. 또한 이번에 정역이라는 예전에 쓰셨던 책을 보조하여 출간을 하셨지요. 이분은 한학과 주역과 명리학에 능통하신 분이어서 제가 그분의 제자로 남기에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저는 제도권에서 2000년도에 기대 평교원에서 심리학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동양에서는 동양 철학이라는 수수 부분에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서양에서는 심리학적 부분에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었죠. 거기서 많은 교수님들을 만났는데요. 거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한결같이 동양 철학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면서 저한테 조언을 주신 것이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학교는 전국에서 그래도 권위 있고 동양 철학의 선두주자인 동양철학대학원에서 작년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지금은 주역점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 명리학은 명리학대로 매력이 있고요. 주역은 주역대로 매력이 있는데 주역점은 주역 책에서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굉장히 학구적인 면도 많아서 저는 주역점을 굉장히
즐겨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주역점에서 느껴지는 날카롭고 익사이팅한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주역점과 명리학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더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2005년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의 송아일기에서 저의 일상사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날카롭게 점을 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동양 철학은 중국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에 쓰이는 글씨들은 당연히 한자, 한문이겠죠. 한문은 모든 물상을 이미지화한 글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옛날 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한문이라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하지만 이것을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 보면 그리 어렵지도 않아요. 여기는 이정원인데 날카롭게 점치는 집입니다. 이정원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점이 뭘까? 라고 설명을 하자면 바로 뒤에 붙어 있는 한자의 모양이 점이라는 글씨입니다. 이 글씨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점 복자에 입 구자를 다룬 것이 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점 복자를 보면 위에서 아래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이 유한한 삶, 누구든지 다 죽지 않습니까? 유한한 삶에 대한 지금의 시점을 묻는 거예요. 누구한테? 정인한테. 그래서 밑에 입구자를 다룬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시점이 어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날카롭게 점을 쳐서 샤프하게 쏙 집어서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이 저의 몫이죠. 옛날 사람으로 치면 제가 정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람살이에는 기, 승, 전, 결이 있죠. 또 사람이 하는 일에는 흥, 망, 성, 쇠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듯이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듯이 성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고 전개될 때가 있으면 그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도 희, 노, 애락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그래서 점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시점에 답답하고 궁금하고 알 수 없는 예견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짐을 보고 예측하고 판단하는 작업이 점입니다. 오늘 운세를 살짝 말씀드릴까요? 오늘 운세는 간목이 숲을 이룬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선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왜냐? 간목은 굳건하고 힘있고 파워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글씨가 간목입니다. 이 갑은 자세히 보시면 목이지만 목은 원래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인데 이 토랑 푸른색이랑 합치면 이 그린색, 초록색이 되는 거죠. 사실은 생명을 살리고 하는 힘이 이 목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라는 그 산소량, 광합성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많은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고 부여해주는 것이 바로 간목의 역할입니다. 어찌 보면 현대인들이 머리를 많이 쓰고 살기 때문에 머리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목인 날이 있음으로써 해서 사람들은 많은 연구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또 진화하고 하는 근원이기 때문에 이 간목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머리가 지능이 상당히 좋다고 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오늘의 운세라든가 또 짤막한 점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수에 대해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실 거죠? 성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아의 쏙 점이었습니다.